네, 안녕하세요. 환경화학 수업을 하게 된 환경학과 이성종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개강도 2주 연기됐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개강이 늦춰진 만큼 잘 조심히 개인 위생에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주가 개강을 늦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주 동안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돼 있어요. 동영상 강의인데 이게 동영상을 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를 올리고 음성 파일만 녹음을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료를 피고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자유롭게 공부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실시간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실시간으로 하는 방법은 제가 몇 번 해봤더니 많이 끊겨요. 그리고 수십 명이 한 번에 듣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 펜 보이죠? 펜. 이게 지금 제 컴퓨터 화면이에요. 이 컴퓨터 화면을 전체를 녹화를 해가지고 음성하고 같이 이렇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그 e클래스에서 제공하는 게 파일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한 번에 하면은 서버가 다운돼요. 오늘이 이제 공식적인 개강인데 오늘 아마 그 동영상 강의 수강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이란 얘기는 월요일이에요. 오늘 3월 16일 월요일. 이날 제가 알기로 지금 e클래스가 다운됐어요. 이거가 그냥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동영상 강의 이렇게 여러 가지 무슨 자격증 시험이나 뭐 영어, 토익이나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한 노하우가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에요. 훈련도 많이 돼 있고요. 근데 여러 교수님들이랑 저는 이런 동영상 강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버벅대고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사무실에서 혼자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조금 이상합니다. 원래 오프라인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눈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하거든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어색해요. 어쨌든 지금 이제 2020년 1학기 이제 환경화학이 어떻게 됐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잘 따라와 주시고요. 저도 그 오프라인 강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하면서 그래도 온라인 강의를 하는 동안은 최대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온라인 강의가 제가 곰캠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안내해 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곰캠이 2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분씩 이 강의 수업 자료를 잘라가지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수업이니까 오리엔테이션 같이 간단하게 이제 알려주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수업이 될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는 2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교재 및 평가 강의 교재 환경화 동아기술 책이에요. 동아기술 교재고 저자가 세 분입니다. 세 분이 지은 건 아니고요. 이제 외국 분들이 한 거를 이제 번역본이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공부를 혼자 하다가 조금 더 심화학습을 하거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일반화학 책을 보셔도 돼요. 일반화학 책 또는 이거 또는 고등학교 때 배운 화학 정도의 지식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강의 평가 이게 가장 문제인데요. 출석 과제물, 퀴즈, 학기말 있어요. 이 내용 아마 강의 계획서하고 다를 겁니다. 다를 거고 지금 이거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출석 학교에서 체크하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물론 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정상적으로 수업하는 상황에서 이 클래스에서 전자출석하면 됩니다. 근데 그 전자출석이라는 게 그 비밀번호를 찍는 거잖아요. 다른 그 오프라인 때도 60명이면은 전자출석을 하잖아요. 한 70명 돼요. 10명은 순식간에 어떻게 카톡으로 그 번호를 알려줘가지고 다 치팅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때는 제가 그래서 랜덤으로 출석을 또 불러요. 그리고 그렇게 걸리면은 그날 결석선을 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이게 오히려 불공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주 동안은 강의도 그 여러분 편할 때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취지로 출석을 제가 부르지 않을 거예요. 2주 동안. 근데 만약에 온라인 강의가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은 출석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겠죠. 그때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나 좀 정리해가지고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의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날 그 시점에서 다시 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퀴즈하고 학기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타 관련 사항, 수업 관련 질문 또는 면담, 예비군 훈련, 개인 사정 등 이것들은 좀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기 힘든 사람들은 자연과학대 513으로 오세요. 근데 제가 있으니까 같이 그 대화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업 관련 질문 모르는 거 질문하는 거겠죠? 면담도 많아요. 취업 면담도 있고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 대학원 가는 그런 면담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은 학교 이메일하고 제가 네이버 이메일을 써놨는데 학교 이메일은 보내지 마세요. 제발. 왜냐면 학교 이메일은 특이한 게 보낸 메일하고 받은 메일하고 이 데이터를 함께 공유를 합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학교 메일로 많은 내용들을 전송을 해버리면은 전혀 받지를 못해요. 그냥 자동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하는 거는 이 네이버 메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적어놨으니까 카톡, 문자 편하게 그냥 보내주세요. 이게 답변 드리기가 가장 빠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이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직접 질문을 받아요. 질문을 받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죠. 지금 온라인이라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한 2주 뒤에는 오프라인으로 만날 거를 예상을 하면서 지금 천천히 가볍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의 목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학의 강의는 지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식보다는 지식을 포함한 플러스 우리 의식을 함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공학 실무 및 연구에 대한 기초능력 배양. 지식적인 거 무조건 배양을 해야 돼요. 알아야지 취업도 될 거고요. 돈도 벌 거고요.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 환경에 대한 사고 방향을 이끌어 주는 겁니다. 사고 방향. 자, 사고를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틀려져요. 달라져요. 인생을 우리가 기획하고 취업을 하게 되고 사회를 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최대한 사고 방향을 좀 올바르게 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더 훌륭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식도 같이 이 두 가지를 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목표고 제가 여기 지렛대를 갖다 놨죠. 지렛대를 갖다 놨는데 이것도 무겁네요. 상대적으로. 자, 환경이라는 학문이요. 기업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하는 거는 어떤 생산, 경제적인 활동이죠. 자,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 경제. 근데 환경은 뭐예요? 환경은 소비하는 거예요. 환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오염물질을 이만큼을 제거해서 강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거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물론 그 환산하는 방법들이 있긴 하겠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돈으로 뭔가 2천원, 뭐 2천억, 2조 이렇게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항상 소비하는 개념으로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은 어느 정도 경제가 경제 성장이 이룩한 다음에 그 환경들을 되돌아보게 돼요. 지금 산업화, 공정 고도화, 편리함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그리고 1차부터 현재 4차 산업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삶이 기술들도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이 종이처럼 사라라락 말렸다가 사라라락 펴지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도 접혔다가 펴지고 엄청나죠? 자, 아주 편안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기술이 좋더라도 환경이 오염되고 지구가 파괴되는 것은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으려면 굉장한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겠죠.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지하수, 기후변화, 환경문제 해결 전체적으로. 자, 기후변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기오염, 여러분들 미세먼지 괴롭죠.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수질오염, 강물에 물고기들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둥둥 떠 있습니다. 어떤 물질인지도 몰라요. 자, 이런 환경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우리의 목표니까 지금 환경화학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환경과 실무 및 연구에 대한 기초 능력을 본 강의를 통해서 배양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네요. 뭐 나누려면 훨씬 더 많은 것들로 나눌 수 있겠죠. 물, 폐수 및 하천 오염 관리, 산업 및 유해 폐기물, 대기 오염 및 지구 환경 변화.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배우는 교과서들은 대부분 1960년대에서 1970년대 또는 뭐 80년대까지 나와 있는 교과서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 번역된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이. 사실 이때까지 많은 이론들이 개발이 되고 증명이 되고 이런 이론들이 이제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시대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지금 현재에서는 뭔가 이론을 또 개발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다가 융합하고 적용을 해가지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이런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하청 오염 관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예전에는 물을 직접 떴습니다. 채취하고 실험실로 가져와서 하루에서 뭐 3일 정도 분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론 오염물질의 항목마다 틀립니다. 지금은 4차 산업이죠. 드론, 촬영, 분석, 자, 농도가 제시됩니다. 사람이 직접 안 가요. 여러분 드론, 여러분들 직접 리모컨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GPS 좌표를 제가 이만한 지역에 있으면 드론한테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다시 나에게로 와라 라고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습니다. 미션을 줘요. 그러면 드론은 여기 갔다가 자동으로 오게 됩니다. 물론 오면서 다 촬영을 해오죠. 그럼 그 데이터들을 그 메모리 카드에다가 빼가지고 우리가 컴퓨터로 분석하는데 자 촬영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하천의 오염 관리들도 옛날에 이렇게 현장에서 사람이 직접 했던 것들을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드론 갖다 하는 거는 저희 학교에서도 한 3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고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환경화학. 이 환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화학 분석, 물리화학, 광화학, 지질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무기화학 등등등등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기초 학문이에요. 꼭 지구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기본적인 학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학문이에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 환경에 해당되는 또 환경을 공부하고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데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할 겁니다. 발췌. 글씨가 너무 이게 제가 지금 완전 눕혀놓고 하질 않아가지고 발췌 맞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필요한 부분들만. 왜냐면 모든 걸 다 하면은 화학과가 되겠죠. 화학, 이 필요한 부분들만 뺄 거고요. 그 중에서도 독성 물질의 상호관계 연구, 그리고 환경 호르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오프라인으로 했으면은 원래 숙제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먹는 물 기준, 항목이란 기준. 항목이라는 거는 어떤 오염 물질이겠죠. 그리고 기준은 어느 정도까지 제거를 해라. 어느 정도 이하로 농도가 깨끗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일 거예요.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 방법 및 현황. 폐수 등 한 개 선택해라. 폐수 처리든 하수 처리든 이런 것들. 우리나라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조사해라. 우리나라 대기 오염 물질과 현상에 대해서 조사해라. 자유주제로. 자, 이 숙제가 있을 텐데 이 숙제를 저희가 냈다가 걷고 이거를 평가하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보낼 거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저가 환경화학하고 수질오염 개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제가 반장을 뽑습니다. 항상. 우리도 반장을 뽑을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반장하면 숙제를 여러분들이 반장한테 다 내요. 그러면 반장이 USB에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출을 해요. 그럼 제가 채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게 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반장이 할 일이 조금 많아요. 제가 반장을 아주 이뻐하고 있습니다. 역대 반장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모두 다 좋은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바로 반장을 뽑을게요. 그리고 그때부터 숙제들이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과학적 접근 방법. 이거는 저희들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과학적 접근 방법. 관찰을 하고요.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 것은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러면 이럴 것이다. 저러면 저럴 것이다. 그럼 이거를 검증을 해줍니다. 내가 이렇게 가설을 설정한 걸 어떠한 공인된 평가 방법으로 우리가 해봤더니 검증이 됐다. 자, 아주 과학적으로 접근한 거죠. 과학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관찰하고 예측,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합니다. 가설 검증. 이게 우연으로 될 수도 있어요. 우연으로. 아주 지극히 우연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방법들을 항상 채택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우연에 맡기는 것보다는 또는 어떤 경우에 운이 좋아서 나온 것보다는 어떻게 그 생각의 정리를 하고 생각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과학적으로 밝혀주는지 그것들을 많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시계가 나오죠? 시계가 이렇게 안 나오네. 저한테 시계가 보이는데 지금 19분 50초입니다. 자, 이게 20분 되면 자동으로 끊겨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바로 새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